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세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화요일이죠. 요즘처럼 횡보하는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가님 만나 뵙기 전에 미국에서 뉴욕 증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39,00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7% 상승하면서 5,304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또 나스닥 지수 한 번 더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1.1% 상승하면서 16,92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84% 상승한 2,35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0.18%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0.38%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선 휴일로 인해서 하루 쉬어간 뉴욕 증시가 오늘 밤에는 이 추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에 시장의 이목이 조금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이번 주에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는 29일에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연준 위원들은 다가오는 6월 FOMC를 앞두고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갖기 때문에요. 이 6월 FOMC 전에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조금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베이지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시간으로 31일 밤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로 알려져 있는 PC 가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PC 지표까지 양호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태를 보인다면요.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안도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I 랠리로 상승장을 펼치고 있는 이 뉴욕 증시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계속해서 9위에 안착을 해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는 했지만요. 실버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버의 이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골드까지도 오름세를 나타냈죠. 골드도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 뒤를 잇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계속해서 순위에 변동이 없이 지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암호화폐는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는 대다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제 대비해서는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똑같이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현재는 3,8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트코인의 경우가 계속해서 상승률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3%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용자가 거래를 조금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수수료를 나타내는 거죠. 우선 수수료 전액을 네트워크 검증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솔라나 조금은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도지코인 0.53% 상승을 했고요.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도 3%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알트코인에서 조금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면 좋을지 전문가님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전문가님 모시고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즐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즐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더 귀를 쫑긋하고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소식들 가져오셨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좀 횡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하면 마음이 불안했겠지만 그쵸. 다음이 조금 반등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라고 얘기합니다. 오, 쉬어라. 네. 마음 편하게 그냥 쉬고 있으면 되니까. 네. 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곧 와요. 오. 네, 가격 변동이 이제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저희가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들인 노력에 비해 좀 성과가 좋지 않아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제가 워낙에 그런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네. 좀 따지기 때문에 들인 노력이 막 100이면은 그래도 100만큼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막 잠 못 자고 매매한 거 치고는 수익이 크지 않을 타이밍이라서 아. 차라리 이럴 때는 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다행히 타이밍이 맞아서 새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자의 느낌으로. 네네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옛날부터 보시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데 네.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저처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차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 코인에 대한 개념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조금 이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틈타서 변동성이 있기 전까지는 좀 약간 초보자용 맞춤용 컨텐츠를 제가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동성이 없다면 네, 다음 주도 그렇고 좀 재밌게 할 생각이고 일단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 투자를 처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니까요. 네. 그리고 코인 투자를 했는데 막 이름만 보고 산다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네. 없게끔 제가 한번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터 린치라는 요 아저씨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했던 말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치킨론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녁에 치킨을 시킬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브랜드에서 시킬까? 그 그쵸. 브랜드에 어떤 치킨을 시킬까? 그걸 정해도 어느 지점에 시킬까? 배달팁이 어디가 쌀까? 그래서 여기 어플에서 할까? 여기 어플에서 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네. 막 평점까지 보면서 고민하잖아요. 그 정도는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치킨도 그렇게 공부를 네, 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말하는 게 투자만 하면 사람들이 자비로워져요. 그냥 몇 천만 원씩 그냥 그 2, 3만 원짜리 치킨 사 먹을 때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네. 투자만 하면 한 천만 원, 2천만 원 그냥 너무 그냥 자비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적어도 치킨을 고를 정도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이번 하락장에 비트코인이 이제 3월부터 해가지고 하락이 꽤 컸었거든요. 네. 그 하락장에 과연 나는 불안했는지. 근데 불안하죠, 사실. 그쵸.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요. 이 피터 린치 아저씨도 불안할걸요, 하락장이면? 근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내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런 거를 좀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지를.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하락장 때 매매 전략을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렸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코인 비중이 일단 높아야 된다. 코인 비중이 절반이 넘어야 된다. 코인을 갖고 있는 게 절반이 넘어야 되고 코인 비중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따라 저랑 계속 쭉 같이 하신 분들은 코인 비중이 이미 많을 거예요. 이미 많으실 텐데 그러면 한 20, 30% 현금을 가지고 저점에서 사는 걸 노려봐라. 만약에 못 사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수익 가져가면 되고 그다음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사라. 적립식으로. 네. 적립식이 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3달 정도 기간을 잡고 적립식으로 살아. 네. 그래서 코인 비중을 높여놔라.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물려 있는 것도 답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왜 그러냐면 이런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라는 거를 네네. 예측을 해놓고. 네, 그런 걸 가정해 놓고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만약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팔아라라고 했겠지만 그쵸. 그게 아니고 저점에서 노려봐서 사라?
안 그러면 기간을 잡고 살아? 못하겠으면 그냥 물려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매매 전략을 짠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왜 했는지 네, 요런 거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한 대로 잘 대응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이게 공부가 돼 있으면 내가 치킨을 고를 정도로 공부가 돼 있으면 그 정도 공부했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내용이니까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다룬 내용이긴 한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블록을 만들어요. 블록체인이 그런 뜻이에요. 블록을 만드는데 블록끼리 연결돼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에요. 첫 번째 블록은 사토시가 채굴 했겠죠.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입니다. 네. 누군지는 몰라요. 가명이에요. 사토시가 채굴을 했겠고 그 처음 딱 블록에 메모를 적을 수 있는데 이 메모로 적은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갖고 와서 보면 뭐냐면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영국 재무장관 이런 기사 제목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갖다 놨냐면 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 쉽게 말하면 니들이 돈을 막 발행했다가 줄어들었다 니들 마음대로 하니까 금융위기 또 왔잖아. 2000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왔었고 그다음에 네. 2008년에 또 왔었는데 니들 때문에 금융위기가 또 왔잖아. 라는 게 요 제네시스 블록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토시의 의도인 거예요. 네가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요게 이제 미국의 요 그 M2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지에 대한 차트예요.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찍어냅니다. 돈을. 그냥 마음대로 찍어내요. 근데 예전부터 마음대로 찍어냈던 건 아니었어요. 오. 예전에는 금본위제라고 해서 금을 갖고 있는 만큼만 찍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금본위제를 폐쇄하고 네.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 신뢰를 앞세워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해서 마구잡이로 계속 찍어내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고 그다음에 2008년에도 터지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지금의 요 화폐 시스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앙화된 요 기관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돈을 푸는지 걷어들이는지 그게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금융 시스템이면 안 된다. 이런 화폐 시스템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토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예전으로 돌아가자. 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오. 그래서 왜 예전일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새로 나온 기술인데 왜 예전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그러게요.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물물 교환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아, 완전히 예전으로. 네, 완전 예전으로 물물 교환 시대로 돌아간 건데 다만 이거를 지금 물물 교환 뭐 조개 껍데기 만든다고 누가 쓰냐고요?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게 요 컴퓨터 안에서 가능하게끔 만든 게 요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물물 교환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요 안에 있는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1이 있고 비트코인 2가 있다라고 하면 얘랑 1이랑 2랑 다르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네. 걸 주고받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르게끔 만드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른 걸 활용해서 이제 NFT나 이런 것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다르게끔 만드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다 통용이 돼야 돼요. 그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갖춰지면 아마 비트코인은 예전에 물물 교환 시대의 화폐 역할을 할 것이다. 오. 금 혹은 뭐 조개 껍데기든 뭐든 네.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뭐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좀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라면 블록체인 기술로 요 1번 비트코인이랑 2번 비트코인이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랑 그다음에 뭐 앵커니 만약에 비트코인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 앵커니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다르다는 걸 아는데 두 번째 그 전 세계 어디 가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통용될 수 있다. 요거는 2017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사람들 이거 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제 거래소가 생기고 그다음 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면은 그걸 현금화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달러랑 비트코인이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에 반대해서 맞는 거잖아요. 네. 제네시스 블록에 사토시가 그런 의도를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달러랑 비트코인이 반대로 가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요 위에가 이제 비트코인이고 아래가 달러 인덱스인데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가 방향을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이렇게 오르고 해서 지금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해서 완벽하게 무조건 반대로 간다 이런 건 아닌데 일정 부분 좀 큰 틀로 보면 비트코인이랑 달러가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오.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체가 되는구나. 그리고 달러랑 반대로 갔던 자산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금이에요. 금도 그러한 의도로 쓰였으니까. 네. 네, 금도 어쨌든 대체 자산 플러스 뭐 장신구나 이런 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금은 비슷하게 가고 네, 달러랑은 반대로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여러분 재미있으실 줄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들으면 재밌습니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딱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기업이랑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 왜냐하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고민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뭐 월급 받으면은 그 월급이 금방금방 사라지니까 그렇죠. 사라지죠. 고민이 크지 않은데 근데 회사나 뭐 돈 많으신 분들이 현금을 잔뜩 쌓아놓으신 분들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그 가치가 안 될까 봐. 네, 지금의 10억이 내년에 똑같은 10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이 10억이면 올해는 집 한 채 살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집 한 채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만 똑같은 10억이라는 요거일 뿐 가치는 전혀 다르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으로도 사고 채권을 사고 하는 건데 달러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도 계속 하락합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데 그거의 해칭용으로 반대로 올라가는 게 있다? 예, 라고 그 부자나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그 기업들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기업이 그렇게 보수적인 기업들이 그렇게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빨리 저는 곧 있으면 국민연금에서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에서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ETF의 형식으로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 부자나 이제 뭐 회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투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거래소 리스크를 지기 싫어해요. 거래소가 막 잘하고 해킹나고 이런 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럼 비트코인을 이제 직접 사가지고 하드월렛에 보관하고 뭐 시크릿키 적어놓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이제 본인들의 리스크를 지기 싫은 거예요. 네, 지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기다려왔던 게 뭐였냐면 현물 ETF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현물 ETF가 딱 승인됐을 때 그렇게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개미들은 안 중요하다. 개미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투자하고 있다. 네. 네, 맞잖아요. 이미 거래소 가입해가지고 이미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해서 도대체 뭐 어떤 돈이 들어오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런 개미들도 물론 더 들어오겠지만 개미들보다 기업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실적 발표할 때 몇몇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어쨌든 발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 예상을 벗어난 게 뭐였냐면 그러한 발표가 나긴 났는데 그 어느 분야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졌냐면 은행에서. 은행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애플이 먼저 갖고 있지 않겠어? 뭐 좀 네. 약간 혁신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 그러면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갖고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걔네들보다 더 빨리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데들은 은행이에요. JP모건, 뭐 유럽 최대 은행도 샀다, 웰스파고 이런 애들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런 쪽 분야에서 먼저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 발표하면서 이제 났고 아마 다음번 이제 실적 발표할 때도 더 많은 회사들이 아마 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갖고 있다라는 기사가 아마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뭐 지나고 나서 하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쭉 했었어요. 네. 예, 과거에 보지 마시고 네. 근데 오늘 한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네. 만약에 은행들만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조만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자금들이 저는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물 ETF 지금 뭐 성적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들어올 돈이 다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면 전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남았다. 네, 아직도 들어올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100억 있으면 100억 갖고 다 사는 게 아니고 현금 100억 있으면 한 3억에서 5억, 한 3억에서 5%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hedging용으로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hedging용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돼도 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금시총이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까지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놓고 매매 전략을 세웠던 거죠. 이런 걸 공부해놓고 이거 들어올 돈이 훨씬 더 많은데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곧 있으면 이제 그 달러랑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지금 거의 최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 좀 저는 오바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금리 인하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네. 금리 인하가 되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올라가겠죠. 그래 그런 것과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올 것까지 생각을 해서 네. 요번 조정 이후로 네. 더 올라갈 것 같다. 네,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제가 매매 전략을 알려드렸던 거예요. 코인 비중이 절반이 넘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뭐 현금이 많으시면 적립식으로 사셔라. 그다음에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네. 그러면 손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라도 네. 있어라. 네. 가만히 있으셨으면 아마 지금 거의 본전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최악은 떨어졌을 때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해보고 네. 해서 왜 비트코인이 지금 곽강을 받는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왜 호재인지, 그리고 네. 왜 들어올 자금이 더 많아질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네.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한 공부. 주식을 투자하셔도 네, 그 회사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사놓고 물리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라도 좀 바꿔서 좀 미리미리 공부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러한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으니까 만약에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지금 뭐 승인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마냥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갖고 싶어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퍼즈 대표님을 모시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 개념부터 세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와 이 비트코인이 반대로 가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조금 더 많이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고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문가님의 의견들도 참고하시면서요. 앞으로 내가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기초적인 이 비트코인부터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